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어, 그, 그러니까 우리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좀 비중을 어떻게 보면 두신 것이죠. 좀 상세하게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성격 장애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에 저촉되면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가 아닌 뭐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피해를 주다가 가는 거지만 이제 그런 거에 비해 자기성 성격 장애는 그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비중 있게 그러니까 좀 소수가 아니라 좀 많이 다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비군 중에서도 그래서 좀 비중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141페이지부터 할 차례네요. 그 Q&A에 우리 그 이학성 군이 질문을 남겨주셨죠.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제 영상으로 이렇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격장애 그 치료 접근이 이렇게 그 다양한 거에 대해서 학생분이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강의에서 근데 진짜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은 치료적 접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인 걸 접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정적 정서 체험이죠. 뭐 예를 들면 부모와의 그 전이 됐던 걸, 그 유도프스키 박사님 그 사례에 많이 계속 나오죠. 전이 감정을 많이 느끼죠. 이 박사님한테 막 분노도 느끼고 화도 내고 막 이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적으로 받아주면서 그런 것이 이제 교정적 적선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부모에 대한 그 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 부모님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모님의 관계든 내 어린 시절의 애착의 문제를 치료적 장면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내담자가 가진 강점 혹은 어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성적인 측면 어, 그 영성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다 인간이지만 그 어떤 인간의 높은 그 자존감의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자아 실현의 욕구 맨 위에 단계에 있는 자아 실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자아 초월이라고도 하고 그 인간 내적의 좀 높은 측면입니다. 그런 거를 좀 개발을 시켜주는 거죠. 내담자의 그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좀 높은 차원의 자아를 개발시켜주면 좀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 성격 장애가 됐든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치료도 지향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그 뭐 143페이지도 그렇고 준이죠. 그리고 남편이 데니스. 준이 여러 가지 많이 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미도 공유하게 나와 있지만 뭐 여전히 남편은 그 골프 이야기 나오죠. 네. 하지만 뭐 여전히 냉소적이고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죠. 그래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준이 드디어 현실을 직면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현실을 직면하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준이라는 이 아내가 내성적이고 책을 많이 읽은 그런 그 젊었을 때 20대 여러분들 때를 그렇게 보냈지만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공익적인 사업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이러면서 자기 내면의 자아를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아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직면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남편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이는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부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지만 그걸 건드리지는 않는 그냥 자기도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근데 현실을 직면한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고 좀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남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원래 자기에 대한 그 불편함, 타인에 대한 불편함을 받아들인다는 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러니까 145페이지의 데니스는 그 아내와 아이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거의라고 했는데 감정적인 교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은이 아버지랑 밑에 또 대화한 내용이 나오네요. 걸려들었다라는 단어. 자기 역시도 장인어르신이죠. 사회에게 걸려들었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146페이지 회계 방식이 명백한 어떤 불법을 계속 데니스가 해왔다는 거죠. 근데 반사회적이면서도 이 불법은 반사회적인 건데 제가 그 종합적인 설명이 있었죠. 거기에 스펙트럼이 뭐는 좀 강하고 약하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기성은 어쨌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법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인 거죠. 불법도 마음속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사회는 불법을 많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자회계성은 많이 하진 않지만 불법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성이 있다 보면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것도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쨌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손실을 감추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데 147페이지에 표 5-1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 생활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저 역시도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 상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자기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꼭 잘 읽어보시고 첫 번째에 보면은 어떤 그 직장에서 그 직원의 생산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성을 보기보다는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하는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사실 자기한테 잘해도 그 사람이 불법적이거나 아부하는 느낌이 있거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한테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그걸 안 받아주면 될 일인데 그걸 이제 즐기는 거죠. 충성하는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게 얘기하고 세 번째 도와준 사람에 대해 절대 감사를 표하지 않고 고맙다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자기 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타인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경우 드물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항상 그 자기 그 과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우가 약하다.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죠. 식사 대접을 받든 5,000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든 10,000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든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월급을 받든 별로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 불행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함이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서 그 평안하고 평온함을 느낍니까? 그죠? 예수님, 부처님, 제가 여기 수업인가요? 계속 누적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 여러 개, 대학원 수업까지 저는 좀 여러 개 해서 예수님, 부처님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안 넣고 다니셨다. 제가 그 얘기 어제 수업에서 했었는데 돈 한 푼 안 넣고 그 고행과 좋은 일을 많이 좋은 일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성취를 가르친다. 당연한 거겠죠. 다른 사람이 한 성취를 자기가 한 거라고. 직장 가면 이제 보고서도 이제 자기가 부하직원이 다 해서 오려면 이름만 바꿔서 이제 내겠죠. 그래서 실적을 자기 걸로 받고 주변 동료라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한테
경쟁심을 느끼고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겠죠. 뒤에서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제 그런 욕하거나 험담하거나는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 주된 특징인데 그건 뒤에 배우죠. 근데 어쨌든 자기애성도 비근이게 그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편집성은 물론 A군이긴 하지만 활발히 과도하게 자랑한다. 9번에서 자기 실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뭐 실수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겠죠. 다른 사람 탓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보통 실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 후련함도 있어요. 후련함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그래 그래 그 자기에 대한 그 연민이든 따뜻함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자기가 잘못을 먼저 누군가한테든 실제 잘못하지 않았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먼저 열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뿌듯함이 생기죠. 자기 마음이 여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그렇죠? 실수를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10번에 연결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 12번째, 결국 12번째는 1번하고 비슷하죠. 뭐 충성을 하는 사람,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는 내부자를 가지게 된다. 나한테 항상 칭찬만 해야 하고 자기 말에 어쨌든 복종해야 하는 거죠. 복종.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연애를 하더라도 이렇게 남자친구가 뭐 여자친구가 됐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뭐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부부의 그 문제도 나오죠. 자기 말에 잘 이렇게 잘 들어야 하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런 용도로 용도란 표현이 좀 심하네요. 그런 용도로 사람을 만나죠. 연애든 결혼이든. 근데 가족도 용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그 여러분들이 뭐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녀조차도 용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뭐 계속 돈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뭐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몇 년간을 그랬다든가 뭐 그런 가정이 있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13번에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보다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없겠죠. 뭐 공적인 재산을 유용한다. 16번에 경쟁자들을 비난하고 과소평가한다. 그죠? 뭐 경쟁자들을 계속 깎아내리고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들 그 안타깝게도 성직자는 이제 뭐 저기 스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뭐 주교님도 있고 많죠. 그리고 저희 쉽게 얘기하면 뭐 상담자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그렇죠? 뭐 교육자든 뭐 할 것 없이 저희 상담문자도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을 공부한 뭐 전문가라고 해도 이 자기성이 있으면은 다른 전문가를 많이 이렇게 깎죠. 자기가 최고다고 하거나 이건 직업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그 직업이 남들한테 남들이 나를 충성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이렇게 뭐 잘 보이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직업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직업이다. 그러면 경찰은 정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고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직업이라는 것이 내 어떤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뭐 상담자라는 직업도 이게 남들한테 근사하게 이제 뭐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근사하게 보이고 수련생들한테도 근사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련생들도 이제 착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명의식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성은 어떤 직업군에도 다 할 수가 있죠. 어, 그 그러니까 어떤 장사가 아니라 뭐 이런 성직자나 저희도 상담자 같은 직업도 자기성인 분들은 도전적으로 합니다. 그 무슨 소명의식이 아니라 어떤 돈벌이든 남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 데니스처럼 뭐 그 상관을 갖다가 상사든 뭐 상사 아니든 주변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과하게 칭찬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 그런 거죠. 있는 그들이 칭찬하는 건 괜찮죠. 혹은 좀 잘 못했을 때 격려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단톡방이 됐든 뭐 그냥 뒤에서는 뭐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쓴다거나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분노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해줘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에 있어서 그들의 야망에 따라 움직인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이네요. 네. 참고해 두시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사나 뭐 부하나 주변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융통성 있게 잘 거래를 하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너무 냉정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의 그 어떤 치료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 같은 것이 사실은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직장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과 부서를 다르게 하든 같은 공간을 같이 안 쓰는 방법을 하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같이 말을 섞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직장에서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한 공간이었을 때에 이제 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공간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을 이제 옮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이 장에 나오지만 떠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 좋은 사람이 떠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남아있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도 이제 고쳐 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새로 사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까 이혼의 순간까지도 자녀를 볼모로 그러니까 주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돈을 다 내주겠다 돈이든 뭐든 다 내놓겠다 이러고 이 사람은 그 아이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용해서 최대한의 돈을 이제 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죠. 하지만 다행히 좋은 변호사 준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양육권이라든가 어떤 그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 잘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준이 아이를 잘 지켜냈죠. 물론 이제 현명한 지혜로운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151페이지에 보면 데니스 같은 경우에 협박하는 내용도 나오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성이든 성격 장애인 분들은 또 강한 사람들한테는 또 함부로 또 못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강하다는 의미는 어떤 권력의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심성이 좀 지혜롭고 강한 느낌을 받을 때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근데 물론 이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강자는 이제 원래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도 잘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준하고 있어서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막 이렇게 위에 군림하려고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준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이제 여기에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접고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그 패소를 인정하고 강하게 잘 나오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성격 장애인 분들한테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사실 우리가 성숙하고 계속 지혜를 길러 나가야죠. 자기 중심성, 자기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어야죠. 자기 그 내면의 그 성숙한 그 중심 있죠. 그게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게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과하게 너무 아무 생각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고 극단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정부와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가 안정화되길 기원하는 마음이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까. 그리고 나 역시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정신 건강을 같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휘둘리지 않으면서 외부 사건이든 외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성격장애 특징이 피암시성이 강하다. 남들한테 주로 이렇게 휘둘려요. 그럼 강하게 나오면 뭐 또 이렇게 약하게 가고 피암시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중심성 있는 사람은 피암시성이라기보다 자기 내면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로저스가 얘기한 대로 내적 참조 체계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적 참조 체계라는 얘기는 자기 내면의 준거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나왔죠. 외적 참조 체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에 그 데니스에 대한 그 진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한 차례 좀 마무리하고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